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적조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또 뵙게 돼서 반갑고, 저번에도 한번 알렸었지만 위암 환자들 많죠. 그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또 전이가 되지 않나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한 모든 아주 좋지 않은 병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다만 조금이라도 보탬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올렸습니다. 우리가 위암에 대해서 그 해부학적으로 잠깐 설명을 하고 그 이외에 위암에서 전이가 되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강 내에 음식이 넘어가는 그 식도와 연결되는 부위를 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식도에서 쭉 내려가면 위에 들어가기 직전에 분문이라고 하는 그런 부위가 있고, 또 위에서 이제 분쇄가 돼 갖고 십이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십이장과 위와 연결되는 부위를 유문이라고 합니다. 유문. 네. 그리고 위는 부위에 따라서 기저부, 체부, 전정부로 구분되고 소만곡, 대만곡이라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만곡이 져 있고 크다랗게 이렇게 만곡이 져 있는 그 위의 그 모습을 표시한 그 내용입니다. 소만곡, 대만곡. 그리고 위벽은 점막층, 점막하층, 고유근육층, 장막하층, 장막층 이렇게 5개의 층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초기 때에는, 위암의 초기 때에는 한방 사음침 시술자를 찾지 않고 1기, 그러니까 초기죠. 1기, 2기, 3기 몸이 다 그냥 망가진 후에 3, 4기가 되어서야 찾게 되는 것이 한방 사음침 시술자를 늦게서야 찾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사암침쟁이는 말기 위암뿐만 아니라 탐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암 예방, 암 전이 방지에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 사암침쟁이는 외칩니다. Together we will beat cancer. 우리는 함께 암을 이길 것입니다. 위암의 증상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위암의 증상은 삼키기가 어려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삼키기가 어려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체중 감소가 일어나. 그리고 지속적인 소화불량이 동반되고, 소량의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구역 구토가 생기게 돼요. 이럴 때 위암의 증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기에 얘기한 그런 증상들은 조기 징후가 아니죠. 네, 조기 징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위암의 증상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러한 위에 설명한 그런 5가지의 그런 증상이 발현이 됩니다. 진행성 위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성 위암의 흔한 증상. 첫째, 메스껍고 구토가 난다. 그리고 두 번째, 빈번한 속쓰림이 있고, 세 번째, 식욕부진, 갑작스런 체중 감소, 그리고 복부 팽만, 조기 포만감, 조금만 먹어도 조기 포만감이 있고, 또 가끔 피 묻은 변이 보이기도 하고, 황달이 올 수 있고, 과도한 피로, 위장 통증, 식사 후 더 심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암의 증상을 볼 때에 clinical manifest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임상소견이라는 겁니다. clinical manifestation, 임상소견. 무증상이 80%야. 증상이 없어. 그것이 80%야. 대개가 증상이 없어. 그리고 위궤양 증상은 한 10% 정도 돼요. 위궤양 증상. 그리고 구역 구토가 있고 8% 정도. 신경성 식욕 부진 8%. 조기 포만감 5%. 복통 2%. 위장관 출혈 2% 내외. 체중 감소 2% 내외. 연하곤란이라는 건 이 음식물을 이렇게 삼키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삼켜서 넘기지를 못한다. 그러한 상황은 1% 내외. 이렇게 임상소견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위암 예방과 전이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고? 자, 첫째, 위암이란 위점막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샘암종이 주로 많으며 50세, 60세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위암의 호발 부위는 위 몸통 하부, 위 각부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고분화형 위암은 안뜰 부분, 위각의 장상피 화생된 가로 열고 위축성 위염 상태 가로 닫고 그러한 장상피 화생된 점막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조기 위암이란 점막 상태에서 점막 밑층까지 분포된 암. 진행 위암이란 점막 상태에서 점막 밑층, 고유 근육층까지 분포된 암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분화형 위암은 안뜰 부분에서 위각의 장상피 화생된 가로 열고 위축성 위염 상태 가로 닫고 점막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고분화형 위암이 고령이 될수록 많아진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분화형 위암에서는 위축성 위염이라는 위염과의 관련이 강하게 시사되기 때문에 위암의 예방책으로서 위축성 위염의 큰 요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이 제균이 중요한 상황을 갖게 된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간과 담낭계의 병변을 일으키기도 한다. 헬리코박터가 오랜 기간 인체에 잠복하면은 위궤양 등 소화기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지만 반대로 식도암 및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아진다. 헬리코박터는 4일 동안 아침 저녁 고용량의 튀니다졸, 아목시실린, 테트라사이클린, 오메프라졸 그러한 것들을 복용하면 끝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복용할 때에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 복용을 해야 되겠죠. 네. 위경, 비경, 대장경으로 인체 내부의 면역계계를 활성화시키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생태적으로 접근 금지시키는 그러한 사암침요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위암을 예방 및 치료하는 것과 좌우간 암을 예방 및 치료하는 것과 어떤 병이 초기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전이가 걱정이 됐을 때 그 전이를 막는 그 사암침자요법, 제가 벌써 오래전에 아주 초맛밭에 올려놨습니다. 네, 강의 그 내용에 그걸 보고서 암을 예방할 때에는 간전격 우선 양쪽에 다 놓고 비장 위장 전격 놓고, 그리고 전이가 걱정이 돼서 전이를 막기 위한 그러한 예방 또는 치료법으로는 우선 대장 전격 양쪽에 좌측 우측에 다 놓고 간전격 비전격을 매일 번갈아 가면서 매일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시술을 한다. 그건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암전이 예방법, 전이 부위, 비장, 췌장, 대장, 간, 림프절로 전이하고 난소, 복막으로 전이한다. 위암, 혈행 전이와 림프 전이로 위암 전이를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암 세포가 분화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암의 성질이 다른데 기억해 두면 편리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분화되어 있는 암이라 하는 것은 혈행 전이가 많다. 혈행 전이가 많은 것은 간으로 전이가 많게 된다. 극한 경향이 강한 암이다. 육안으로 볼 때 1형, 2형에 속한다. 그리고 분화되지 않은 암은 어떠한 것이냐? 림프 전이가 많다. 림프 전이가 많다. 복막 전이가 따라서 많게 된다. 침륜 경향이 강하다. 육안으로는 3형, 4형 분화암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간의 사이토카인 면역물질이 너무 세지면, 과잉이 되면은 간경화 또는 폐섬유화가 될 수가 있다. 위선암에서의 전이성 결장 전이 복막, 소장, 대장으로 전이되기에 전이 예방으로 대장 전격을 우선 놓게 되는 것이다. 이 대장 전격을 제가 앞서서 강의 내용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체에 쉽게 얘기해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배설물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 대장의 그러한 기능이 아니다. 뭐냐? 사암도인께서 당신의 동생이 3명 4명 죽고 또 장질 1명 죽고 사암도인 당신도 그 똑같은 증상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죽기 전에 무슨 병인가 알구나 죽자 해갖고 연구를 한 것이 사암침법인데 그 사암침법으로 자기 동생과 자기 장질이 죽은 그 병, 즉 림프암을 본인이 스스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림프암을 지금으로부터 450여 년 전에 고치셨어. 사암도인 황현학 선생께서, 그 스승께서. 그런데 그 고친 게 뭐냐? 대장이다 이거야. 대장정격. 그 대장, 왜 그 양의들 병원에 가면은 우선 몸이 좀 안 좋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척 갔다가 두 손을 갖다 대는 데가 어디예요? 귀 밑에, 여기 이하 선염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훑어갖고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 목 있는 데 따라서 쭉 훑어보고 겨드랑이도 만져보고 이 사타구니 쪽도 한번 이렇게 문질러 보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나쁜 병세가 침입을 하면은 거기가 그렇게 가래톱같이 서 불룩불룩. 호두씨 심하면 호두알 만큼, 작으면은 이제 땅콩 알만큼 그런 오돌도돌한 게 턱 밑에도 생기고 모가지에도 생기고 겨드랑이에도 생기고 그런다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총관할하는 것이 뭐냐? 대장정격이다. 대장정격이 인체의 모든 검문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 중간중간에서 나쁜 세균 내지는 항바이러스 혹은 입은 암세포까지 전부 탁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죽여. 그것을 총관할하는 것이 뭐다? 대장정격이다. 그래서 대장정격을 전이 예방 차원으로 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정격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우선 아시고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제가 설명했던 이 강의 저 밑에 보이 1, 2, 3, 4, 5번부터 쭉 또 훑어 올려봐. 그러면 거기 나와요. 암 예방 전이 차단 예방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자, 각설하고 그 위암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암의 진행 및 병기. 위선암은 위의 가장 안쪽을 싸고 있는 점막에서 발생하고 혹의 형태로 혹의 형태로 커지면서 위벽을 관통하며 위 주위의 림프절로 옮겨가서 성장하는 일이 흔하다. 위암은 위의 어느 곳이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에 해당하는 많은 환자 중에서 위의 하부 3분의 1 그 지점에 주로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많은 환자 중에서 위의 하부 3분의 1에서 발생한다. 위암은 위의 표면에 있는 점막세포에서 발생하여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더욱 지나가면 주위의 간, 췌장, 비장, 대장 등을 직접 침범하거나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간, 폐, 뼈 등 멀리 떨어진 장기로까지 옮겨가서 자라는 경우도 있으며, 장막층까지 뚫고 나온 암세포가 복강내로 떨어져 나와 복막에 자리를 잡고 자라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놈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정격으로 온몸에 비상검문소에 CPX를 거는 거야. 대장정격으로. 예? 일단 위암이 됐든 대장암이 됐든 폐암이 됐든 이렇게 딱 그 부위를 절제하고 이제 암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전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 전이. 예? 그럴 때는 무조건 대장정격을 주치로 한다. 왜? 요놈이 혈관으로 가든 임파로 가든 요 못된 놈을 잡아내야 되잖아. 인체의 비상 경계망을 총발휘해서, 그게 뭐냐 하면 대장정격이다 이거야. 에? 거기에 이제 간정격, 비장정격까지 합세해 갖고 완전하게 초토화를 시켜버려야 돼. 에? 그래서 전이를 막으면, 그 암은 그래요. 위암이든 폐암이든 뭐든 좌우간 그 암이 하나만 오래 지속이 되면은 나중에 나을 수도 있어. 죽지는 않아. 그 하나만은, 위암 하나 걸렸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는 이게 전이가 돼 갖고 사람을 아주 못 살도록 만들어버려, 이 암세포가. 그래서 악액질이라는 게 또 거기에서 또 나와. 악액질. 그것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감당을 못해요. 에? 그래서 사람이 먹지를 못해. 그냥 먹지 못해서 죽는 게 10중 8구야.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이를 막어 우선. 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자, 이러한 모든 사암침자 요법에 대한 암의 위암뿐만이 아니라 대장암, 폐암, 간암 많죠. 그러한 것들의 시술 목적은 암 환우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우선 중점적인 요인을 두게 된다. 우리가 암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위암이 전이가 돼갖고 폐로 갔다, 복막으로 갔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복막으로 가면 복막암인가? 폐로 가면 폐암인가? No. 원발성. 예? 위암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진행 중인 위암이나 그 다른 여타의 그런 암들을 다른 곳으로 퍼지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것은 지금 사람 몸을 아주 그냥 아주 폐인화 시켜버리듯이 그게 또 그렇게 세니까, 아주 독한 그런 약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 사암침으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 사암침을 더욱더 연구를 해서
그야말마따나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암병에 대해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연구와 그러한 임상과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고 교환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SNS에 올리고 하다 보면은 우리 본래 대한민국의 삼침자 요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세계 만방에 알리고 많은 후대의 한국 백성들이 정말 아주 그야말마따나 아주 신기에 가까운 그런 자석요법을 시술하는 사람으로 전해지기를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자, 며칠 동안 강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조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또 여러 가지 뭐 이거 강의하려면은 그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제가 막대한 분량의 이 머리 이 그 시스템을 혹사를 해갖고 그걸 좀 이렇게 릴렉스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를 원했고 그래서 겸사겸사 늦어졌습니다. 양해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삼침 자석요법 공부 게을리 하시지 말고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이 정도면 나도 이제 사람을 고친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삼침요법하고 삼자석요법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내가 몇 번 했어요. 침 좋습니다. 침 좋아요. 침 구사 잘하면은 좋습니다. 그 아주 오랫동안 그냥 수십 나이 드신 분들 중에 4, 50년 이상 그냥 수십 년 가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움직였어. 가문의 그 비법으로 일고 오신 분들도 물론 있고 그렇겠지만 자 보세요. 이게 안 맞네. 한번 흔들렸더니 한번 흔들렸더니 이게 안 맞아. 네. 자, 설명은 간단히 하죠. 침을 다루는 분들, 네, 대단해요. 네. 그런데 삼침자, 삼오행침을 원리로 해서 자석요법을 구사하는 사람들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침이라는 건 보사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보사가 과연 정확하게 적중이 되느냐? Who knows? 지금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물론 오래 한 사람들은 알죠. 듣기 감이 오죠. 예?
염전제사, 영수보사 이런 거 전부 해가지고 득기를 얻은 다음에 딱 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요게 크게 내가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혈이에요. 혈. 에? 각 경락 오수혈에 있는 그 혈이야. 자, 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혈인데 이 혈을 위에서 정확하게 딱 눌러서 보사가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격이면 정격, 승격이면 승격, 열격이면 열격, 한격이면 한격, 이게 구사가 되는데, 이게 지금 혈위가 크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아주 조그매. 그게 침으로 자입해갖고 그 정곡을 딱 누를 수 있다? 몇 사람이나 그렇게 가능할까? 자, 보세요. 뭐 혈행을 따라서 혈행을 억제하면서 거기에 이제 보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딱 누르면은 침을 사용하면 이쪽으로 자국을 놓는다 해. 이쪽으로 딱 누르면은 침 끝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더 들어갈 수 있고 그 옆에 있을 수 있고 채 못 미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득기가 될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금방 눌러가지고 염전제사 하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아니 물론 잘하시는 분들 있지. 수십 년 하신 분들은 이제 딱 그 오지 그게. 그리고 그 저 본인들도 이제 침을 많이 나서 득기를 딱 알 수가 있잖아요. 탁 넣으면은 시원하고 거기가 찌릿찌릿해지는 그 느낌, 그런 것들 있지만은 그것을 한의대 갓 태어나 갖고 지금 뭐 한 10년 20년 했다는 사람들 정확한 혈자리를 스티뮬레이션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런 내 얘기야. 힘들어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10중 8구 그냥 그 근방에서 이렇게 끝나. 그러면 득기가 안 돼. 그러나 이 자석은 자 보세요. 자석 이거는 이만한데, 혈위는 이만한데 자석은 이만하잖아. 그러면 자석을 딱 놓으면 이게 만일 N이야. N 보법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직각으로 쫙 내려오는 게 있지. 수직으로. 이게 벌써 스티뮬레이션 되지. 그리고 이 자석에서 또 이렇게 또 가는 게 있지.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자력이. 그러면 이 자석의 자력하에 있는 이 혈이 보법이라면 보법의 그 모든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100% 받지. 100%. 비껴가고 자시고가 없지. 그래서 자석요법이 정확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효과, 기능적인 면에서 효과도 2배 내지 3배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사음침 자석요법을 쓰는 거예요. 달래 자석요법을 쓰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혈위가 요만한데 자석을 그 위에다가 딱 붙여놓으면은 직각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스티뮬레이션이 되고 또 이 안에 이렇게 자력이 퍼지잖아요. 이렇게 원추형으로 쫙.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보법, N극의 그 영양권 내에 이 혈위가 있으니까 그대로 다 받아먹는다 이거지. 보법의 그 상황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개론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음침법도 중요해. 그러나 못지않게 사음침 자석요법도 몇 배의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 많은 공부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